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약간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주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역주행에도 다 사회적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매진말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역주행부터 얘기해 볼게요. 역주행 하면은 뭐죠? 원래 역주행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차트에 진입할 때쯤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음원들의 인기 순위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주행이라는 건요, 차트에서 점점 내려가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얘네가 순위가 확 올라가는 게 역주행이죠. 이런 역주행이라는 이 사건들은요, 대부분 2010년도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두 가지가 있죠. EXID의 위아래, 그리고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이 두 가지죠. 근데 이게 2010년도 이후에 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2010년도 이후일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2010년도 이전에는요, 대부분 이제 차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상파의 음악방송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들은요, 음악방송 끝나고 아이돌들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왜 대기하고 있을까요? PD한테 인사하려고, PD한테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지상파 방송에서는요, PD의 권력은요, 제왕적 권력이에요. PD한테 찍히면은요, 은퇴해야 돼요. PD에 관심이 없다면은요, 차트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방송계의 제왕적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역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2010년도 이후에 역주행이 등장한 가장 큰 배경은 영상 플랫폼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상 플랫폼 뭐가 있죠? 유튜브죠. 유튜브가 등장을 하면서 역주행이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팬덤들이 올린 영상이 이른바 알고리즘 타는 거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고 이 팬덤층과 상호작용, 그리고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하면서 눈사태 효과로 인해서 확 인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인기가 사그라들던 음원들이 갑자기 인기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심지어는 지상파 방송들도요, 이 역주행하는 음원들을 갑자기 대거 방송에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아이돌들을 초청해서 막 TV 프로에 내보내고 있죠. 이게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왜냐고요? 유튜브 이전에는 방송의 권력은 오직 지상파에 몰려 있었고요. PD의 제왕적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지만 유튜브 등장 이후로 방송 권력은 분산되었고 팬덤이 올린 영상으로도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광고 매출 현황입니다. 보시면 쭉 떨어집니다. 2018년, 19년, 20년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죠.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상파 방송은 몰락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 플랫폼, 대표적인 거 뭐죠? 유튜브의 권력은 강화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유튜브의 광고 매출 현황입니다.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라는 거는요, 노출이 잘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더 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광고가 가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상파 방송의 광고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은 매우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의 전략도 변화가 되었는데요. 뮤직비디오 공개할 때 옛날에는 어땠어요? 지상파에다 최초 공개했죠. 요즘엔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최초 공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팬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지상파 방송이다 보니까 팬덤과의 소통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팬덤과의 소통을 인터넷에서 직접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지상파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한정이에요. 해외에서 한국의 지상파를 보기는 매우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는 어때요?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죠. 글로벌 채널입니다. 글로벌 채널의 특성상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한국만의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글로벌 마케팅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유튜브와 이 글로벌 마케팅의 힘을 가장 크게 받은 아이돌은 방탄소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은 그 기획사가 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중소기획사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아이돌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 배경에는 유튜브하고 이제 팬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송 채널이 유튜브로 건너가게 되면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요. 어때요? 한류가 글로벌화 되는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기여를 많이 했죠. K-팝, 제가 봤을 땐 유튜브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방송 권력은 무너지고 영상 플랫폼에 의한 영상 권력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결론 말씀드리자면요. 예. 영상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서 소규모 미디어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엔 1인 미디어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반면에 기존의 지상파 방송은 어떨까요? 권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예, 미디어 권력이 분산된 거예요. 중요한 말인데 이거. 미디어 권력의 분산. 과거에는요. 신문, 지상파, 라디오들이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독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지금은 SNS,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서 미디어 권력이 분산되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미디어 권력에 놀아나는 시대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미디어 권력의 붕괴가 일어났고 그 붕괴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권력의 힘은 돈으로 표현되죠. 광고 매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상파 광고 매출이 하락하게 되었죠. 엔터테인먼트는 어떨까요? 그 시대에 빠르게 발맞추어서 마케팅이라든가 전략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미디어의 변화가 플랫폼에 의해서 매우 크게 바뀌었고요.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거대 권력의 붕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여러 영역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 더 민주화를 이끌고 더 평등한 세계를 만들고 있는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이 사악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가장 안 좋은 사례는 가짜뉴스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죠.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플랫폼 권력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